자, 우리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기하 수업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타원 공식 유도하는 것까지 제가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간단하게 그 유도 과정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긴 걸 하면서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타원의 정의부터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자, 타원. 자, 타원의 정의는 뭐였죠?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고정된 두 점이 있을 때 그 점으로부터 두 점으로부터 거리를 각각 측정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냥 편의상태가 잠깐 있을게요. 이거는 그렇다. S라고 T라고 할까요? ST. 어떤 이 거리가 각각 나올 텐데 이 거리의 합이 어떤 값으로 일정한 점들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다른 점을 찍어보고 다른 점을 찍어보고 다른 점을 찍어보고 계속 이렇게 다른 점을 찍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점들이 모이더라라는 겁니다. 모이더라. 아하, 이 좀 그림이 애매하네요, 그죠? 찐빵처럼 생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점들을 다 찍어봤더니 그때의 S값과 T값, 이 길이가 항상 똑같은 값을 갖더라 이 말입니다. 항상 똑같은 값을 갖더라. 그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다시 나가면 이 초점을 포함하는 실제로도 이 타원의 내부에서 가장 긴 그 내부의 길이, 이거를 우리는 장축이라고 했어요. 장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의 중점을 잡고 또 수직으로 이렇게 끄면, 네. 자, 이게 가장 짧아지는데 이 짧아지는 걸 우리는 또 단축이라고 했었습니다. 단축. 그래서 이 중심으로부터 장축 끝까지의 길이를 A, 단축 끝까지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이 일정한 길이가 항상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이걸 A라고 했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는 2A가 되겠죠. 장축의 길이가 되고,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공식을 유도했더니 그 장축의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단축의 절반의 제곱분의 y제곱은 항상 1로 동일한 요런 식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 식을 항상 만족하는 이 C가 존재하더라. 근데 이 C가 뭐가 된다? 초점의 좌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타원의 공식을 유도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선생님 타원이 원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원에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양옆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말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좌표평면으로 옮겨놨을 때, 좌표평면 위에 옮겨놨을 때, 아이고야, 역시 타원은 어렵네요, 그죠? 자, 이쪽을 마찬가지로 A 좌표 만나는 지점을 B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게 훨씬 길어 보이죠. 여러분 마음이 착하니까 길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B가 A보다 클 겁니다. 근데 요걸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 한다면 A가 B보다 컸겠죠, 맞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B가 A보다 큰 상황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초점이 요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요렇게. 고정된 두 점이. 그래서 요걸로 C라고 하고 이걸 마이너스 C라고 하면 실제로 좌표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0,C, 0,-C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타원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할 겁니다. F, F,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요렇게 했을 때 지난 시간에 했지만 PF와 PF''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된다? 이번에는 B가 장축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죠. 이번에는 이 B가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장축이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x-0 제곱, 그 다음에 y-c의 제곱, 루트 더하기 어제 한번 봤던 거죠, 그쵸? y 플러스 c의 제곱은 4b의 제곱이 되더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곱하고 나서죠. 죄송합니다. 2b입니다. 2b. 자, 그런데 우리가 양쪽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또 넘겨서 제곱을 했었죠. 그쵸? 기억납니까? 되게 복잡했었는데. 자, 그렇게 하면, 자, 넘겨서 제곱했다 치고, 좌변은 이게 남고요. 우변은 제곱했다 치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넘겼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 2배의 2b 루트 제곱 더하기 재전개시키면 어떻게 되죠? 재전개시키면 이게 되죠, 그쵸? 다 나오네요. 그러면 양쪽에 보니까 또 다 없어지더라는 거죠, 맞죠? y제곱까지 없어지고 됐나요? 얘만 넘겨볼까요? 얘만 여기로 다시 넘겨보면 4b 루트 x제곱 y 플러스 c의 제곱인데, 자, 이 cy 넘기면 4b 제곱에다가 플러스 4cy가 되죠, 맞죠? 4 날려주고 이제 또 양변을 제곱합니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cy 플러스 c제곱이 되고, 요놈은 제곱하니까 b 4제곱 플러스 2b제곱 cy 플러스 c제곱 y제곱. 복잡하다, 그죠? 또 전개시켜줍니다.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2b제곱 cy 플러스 b제곱 c제곱은 b 4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잠깐만요, 보이나요? 예. 2b제곱 cy 플러스 c제곱 y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렇게 또 다 날라갑니다. 아우, 땡큐하다, 그죠? 그 다음은 안 날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걸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저 위쪽에 적을게요. 위쪽에 정리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닌데.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b제곱 x제곱, 그쵸? 그 다음에 y를 적을 겁니다. y가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b제곱 y제곱에다 c제곱 y제곱이 넘어오니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y제곱이 되고, 그죠? 요놈이 넘겨갔다 치면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봤던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모양을 어떻게 했었죠? b제곱하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했었죠. 비슷하다, 그죠? 자, 요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유는 일단 나중에 말해주고, 나중에 말해줄 거고요. 이걸 a제곱으로 바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은 순서로 바꿀게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a제곱 b제곱을 나눠주면 1이라는 똑같은 유도 우리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죠, 그쵸? 대신 여기서는 이 관계식이 있죠, 맞죠? a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이다. 다르죠? 여기서는 b제곱은이고 여기는 a제곱은입니다. 당연히 부호관계도 다르겠죠. 네. 그래서 타원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식은 똑같습니다. 식은 똑같은데 주어진 ABC 사이에 관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관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왜 A를 썼느냐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A를 썼느냐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서 좀 위치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자, 초점으로부터 거리 똑같기 때문에 위아래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똑같이 됩니다. 근데 장축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초점거리 C고 요거는 A까지 길이니까 A가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되죠.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B제곱이 됩니다. C제곱은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제곱은으로 바꾸면 나오죠. 그쵸? 이 이유 때문에 여기서 BC 대신에 A제곱으로 바꿨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19쪽. 자, 19쪽에 보시면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타원일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쫙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게 C로 바꿔치기 하느냐, 즉 유도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꿔 쓰느냐라는 이유가 사실은 18쪽에 나와 있죠. 맞죠? 18쪽에 18쪽에 왜 이렇게 되느냐? 초점으로부터 만약에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양쪽이 똑같이 생겼죠. 그쵸? 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합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는데 두 개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쵸? 두 개의 길이의 합이 장축이 되는데 장축은 2A였다. 근데 두 개의 길이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맞죠?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C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A제곱 빼기 C제곱을 B제곱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런 유도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두 개의 길이 합이 같다라는 이 정의 자체가 중요하지 이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신 이 타원에 대한 타원 방정식을 전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A가 장축, 우리가 만약에 X축, Y축에서 네, 여기 좌표평면 위에 X축과 Y축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꼭지점까지 거리가 A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쪽 꼭지점까지 거리가 B다. 라고 한다면 관계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쭉한 형태일 때도 똑같이 A제곱분의 X 더하기 B제곱분의 Y는 1이다 항상 성립한다. 대신 이 초점 C와의 관계가 요 놈은 B제곱이 A제곱 빼기 C고 요 놈은 A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C다. 이게 조금 차이가 난다. 당연히 장축도 요 놈은 가로가 장축이고 요 놈은 세로가 장축이니까 2A고 2B로 차이가 나겠죠. 그쵸?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정의를 이용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 1번을 과제로 안 내줬었던가요? 예.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 이렇게 짜잔짜잔 늘어납니다. 그죠? 5번까지 전체가 여러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예제 1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예제 2번 이렇게 우리가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야겠죠? 네. 자, 문제입니다. 예제 1번 보이시나요? 자, 만약에 이 타원이 있을 때 장축, 단축 길이, 초점 길이, 타원도 그려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크게 문제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요 놈을
전체를 한번 다 구해봐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요 놈을 한번 다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습니다. 자, 1차적으로 뭘 얻을 수 있나요? 외운 거 써먹어야 되겠죠? 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항상 표현된다라고 했었죠.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이 16이란 말입니다. b제곱은 9고.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ab가 항상 우리가 양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타원은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될 겁니다. 즉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우리가 양수를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a는 b. 그 다음에 단 어떤 게 있었죠? 단 a, b, c 사이의 관계가 a, b, c 사이의 관계가 기억나나요? b제곱이 a제곱 빼기 c제곱이었죠. 맞죠? 근데 이게 너무 외우기가 어려우면 한 방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한 방향으로. 세로로 길쭉할 때는 a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요놈이 맞고요. 세로로 긴 경우에는 a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인데 이게 한 번에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다 공통적으로 c제곱으로 표현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고 요거는 c제곱 하면 b제곱 빼기 a제곱이에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c제곱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a에다 b를 빼야 되고요. 세로로 긴 경우에는 b가 항상 a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놈에다가 작은 놈을 무조건 제곱해서 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점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도 초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면 훨씬 더 여러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즉 그래서 제가 지금 c를 구할 건데요. 지금은 a가 더 크기 때문에 a제곱 빼기 b제곱을 하면 됩니다. 7.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 C도 양수를 하나 구해주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기본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 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보면 장축은 뭐가 되겠어요? 장축은 2a니까 8이 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단축은 2b니까 6이 되겠죠. 맞죠? 또 뭐라고 했죠? 단축, 초점 좌표. 초점이 요 놈이기 때문에 지금 X축 위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점 좌표는 두 가지 어떻게 되겠다? 하나를 우리가 양수로 잡으면 다른 하나의 초점은 마이너스로 잡으면 되죠. 맞죠? 이게 초점 좌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우리가 이제 타원을 그려야 됩니다. 타원을 직접 그릴 시간입니다. 자, 그려봅시다. 가로로 길쭉한 놈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가로로 4가 필요하니까 자, 요 정도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 마찬가지 1, 2, 3, 4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4입니다. 요 점을 지나야 됩니다. 지금 끝점이니까. 마찬가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 점도 지나갈 겁니다. 단축의 끝점이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기록한 건 루트 7인데요. 루트 7은 여러분 알다시피 7이라는 수는 2의 제곱과 3의 제곱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죠? 루트 7은 대략 2점 얼마인데요. 2점 얼마? 여기가 2죠. 그죠? 근데 루트 9와 4 사이를 비교해 보세요. 4와 9다. 5, 6, 7, 8, 9잖아요. 맞죠? 사실 균등한 건 아닌데 4와 9 사이에 5, 6, 7, 8이니까 사실 루트 7이 좀 3 쪽으로 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2.5보다는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 정도. 예. 2점 얼마. 그래서 여기가 F. 루트 7,0이 될 겁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7,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좀 더 엄밀하게 그려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대략 비스듬하게 둥그스름하게
예,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좀 잘못 그렸네요. 둥글둥글 둥글 둥글하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자, 이렇게 그리면 대략적으로 타원이 완성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2번을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아마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책에 보니까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책에 있는 예제 2번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로로 길쭉한 형태를 풀어내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네요. 세로로 형태일 때 문제를 또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반복이 중요하니까. 자, 이때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때. 자,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타원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a제곱이 지금 36이 되는 거고요. b제곱이 100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b가 a보다 크죠, 그쵸? 아하, 세로로 길쭉하겠구나. 일반성을 잊지 않고 그냥 양수로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단축은 지금 현재 짧은 축이 x 방향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a니까 지금 6이니까 12가 될 거고요. 장축은 2 곱하기 b이기 때문에 20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앞에서 얘기했죠. 초점 c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긴 거 제곱에다가 짧은 거 제곱을 뺀다. 지금은 b제곱에다가 a제곱을 빼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 빼기 36이 돼서 땡큐하게 완전 제곱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c를 8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점 좌표는 지금은 위아래로 생기는 타원이기 때문에 0,8과 0,-8이 초점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안 어렵죠. 그쵸? 예. 그렇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요놈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세로로 길쭉하게 될 거고요. 장축과 단축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 봅시다. 2, 4, 6, 8, 10이라고 볼게요. 2, 4, 6, 8, 10 2, 4, 6 2, 4, 6 예. 그래서 이게 6, 마이너스 6,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초점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쵸? 여기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네, 초점이 되겠습니다. 위치 다 잡았고요, 그쵸? 아까 전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끝점들을 지나면서 길쭉한 형태의 타원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술 잘하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없겠죠. 예, 원보다는 어렵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X축, 꼭지점, Y축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문제 4번이 요놈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볼 건데요. 선생님, 저렇게 그림 그리듯이 하면 너무 타원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타원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길이가 10인 실이다. 그러면 길이의 합이 10인 상황이라는 거죠. 길이 합이 10인 상황. 즉, 장축의 길이가 10인 상황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a가 10인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로로 두 개 했으니까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요놈을 x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2a가 1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즉 5가 되는 상황. 즉 중점을 찍어 보면 아마 이렇게 찍힐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y축도 한번 표시해 주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핀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실을 팽팽하게 해야 됩니다. 팽팽하게 당기면서 그림을 쫙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예,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요 놈이 왜 타원 이겠느냐라는 거죠. 실의 길이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팽팽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실의 길이는 10cm라는 게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옮길 때마다 실이 항상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두 개의 길이 합은 항상 10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핀을 꽂아놓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길이를 정확하게 묶어야 되겠죠. 묶은 다음에 펜을 들고 팽팽하게 한 다음에 쭈르르르 이동해서 그림을 그리면 항상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타원을 그리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적으로 타원을 남기는 방법이 있는데 포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쌍곡선하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쌍곡선도 다 하고 나서 종이 접기를 통해서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과제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과제물 게시물을 올리면서 몇 번 문제 한번 다시 좀 어렵더라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설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제물 댓글에다가 선생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피드백 남겨주시면 선생님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세 번째 2차 곡선인 쌍곡선이라는 애를 배울 텐데요. 이름에서 알겠지만 어떤 곡선이 있는데 쌍으로 생기겠죠. 근데 그냥 쌍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대칭형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형으로 생기는 이 쌍곡선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는지 보고 정의를 알고 어떻게 찾아지는지 살펴보고 식으로는 또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쌍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조금 일찍 짧게 끝나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조금 길게 했기 때문에 조금 강좌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